들어가는 말.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살면서 문득 어떤 존재 뒤에 인생이라는 거창하고도 애틋한 두 글자를 붙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골목길의 인생 맛집, 서너 번을 돌려봐도 매번 눈물 짓게 만드는 인생 영화, 혹은 지치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방의 나의 18번처럼 말이죠.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한국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영어 제목 We Are Trying이여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선명하게 장식한 자신만의 인생. 땡땡은 마음속 가장 소중한 자리에 진열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이토록 특별한 수식어를 허락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가장 훌륭하거나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어느 지점, 가장 지치고 외로웠던 순간에 찾아와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던 것, 내 안의 깊은 결핍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나직하게 위로를 건넨 것. 결국 인생이라는 말은 그것이 내 영혼의 가장 가늘고 유약한 선을 건드렸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영광스러운 고백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단 하나의 인생 드라마를 꺼내어 소개하려 합니다.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툭 내려앉으며 먹먹한 울림을 주는 작품. 바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휴먼, 로맨스 장르로 12부작인 이 드라마는 화려한 주인공들의 승리, 공식도 말랑한 판타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선 우리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느라 숨가쁘게 달리면서도 잘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느라 매일 밤 스스로의 쓸모를 의심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얼굴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잘 만든 드라마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 걸까라는 질문에 지독하리만큼 따뜻한 해답을 내려준 나의 구원자, 이 서글프고도 치열한 인생 드라마에 바치는 러브레터이자 기록입니다. 왜 이 작품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는지 그 고요하고도 뜨거운 이야기의 문을 이제 열어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극본에서 주요 소품으로 사용된 감정어치에 표시된 감정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단어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드라마를 강추합니다. 모자무사 드라마 줄거리. 황동만은 스스로를 준비 중인 감독이라고 소개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냥 20년째 지망생으로 통한다. 그와 함께 영화판에 첫 발을 내디뎠던 이른바 8인의 동기들은 이미 각자의 이름, 석자를 스크린에 새긴 지 오래다. 누구는 흥행 감독이 되고 누구는 굵직한 제작사를 차렸다. 그 사이 동만만 홀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시나리오를 쓰다 포기하고 투자를 받으려다 거절당하고 술자리에서 곧 찍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이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다. 동만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친구의 시사회에 초대받아선 작품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반,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 반으로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뒤통수가 따끔해진다. 성공한 동기 앞에서는 애써 쿨한 척 웃음을 지으면서도 돌아서는 길에 쓴웃음이 새어나온다. 질투와 자기 혐오 사이를 오가는 그는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망과 이미 나는 글렀다는 체념이 뒤엉킨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그런 동만 앞에 변은아가 등장한다. 영화사 최필름의 기획 PD인 그녀는 겉보기엔 커리어우먼의 정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탈탈 털린 배터리나 다름없다. 회사에서는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치이며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온 터라 이미 오래전에 번아웃이 왔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어느 순간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로 바뀐 지도 한참이다. 우연한 사건으로 얽히게 된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동만은 은하가 자신을 한물간 지망생 취급한다는 느낌에 예민하게 굴고 은하는 동만의 변덕스럽고 시니컬한 태도가 여원 거북하다.
그런데 티격태격 부딪히는 과정에서 묘한 일이 벌어진다. 둘 다 그토록 잘 쌓아온 괜찮아 보이는 포장을 상대 앞에서는 유지하기가 영 어렵다는 걸 깨달아버린 것이다. 어쩌다 보니 동만은 은하에게만 나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라고 뇌까리게 되고 은하도 동만 앞에서만큼은 웃음기 없는 맨 얼굴을 들키고 만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드라마는 그 배경인 영화계의 이면도 조금씩 드러낸다. 은하의 회사 최 대표는 말마다 나는 급이 다른 사람이라는 확신이 은근히 배어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세상이 그런 것처럼 선을 긋는다. 그 선 안쪽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도하고 선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스스로를 루저로 규정하게 만든다. 동만은 오랫동안 그 선 바깥에서 자신을 갉아먹어왔다는 걸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한다. 드라마는 두 사람이 거창한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가 아니다. 동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박 영화를 찍거나 은하가 승진해서 억울함을 복수하는 식의 전개는 없다. 대신 어느 조용한 밤 동만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시선, 세상을 비틀어보는 특유의 그 눈빛이 사실은 꽤 값진 것임을 은하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있다. 은하 역시 나는 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배우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지만 묵직하다. 세상이 정해놓은 괜찮은 인간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잘나지 않아도 남들보다 늦어도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초라해져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유쾌하고 쓰라리고 어딘가 몹시 익숙해서 보는 내내 자꾸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드라마다.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드라마에 나오는 다양한 말투를 들어두면 실제로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괄호하지 않을 수 있어. 드라마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미리 경험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통쾌, 감사, 설렘, 당황. 모두 아시죠? 미리 간접 경험을 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다양한 말투를 들어두면 실제로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드라마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미리 경험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모자무사의 감정 단어들. 이 드라마에는 감정워치라는 특별한 장치가 등장합니다. 손목에 차는 이 워치는 착용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화면에 단어로 표시해줍니다. 허기, 통쾌, 후회처럼 한국어에서만 그 결이 온전히 살아나는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한국어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섬세하게 담아내는 언어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허기. 단순히 배가 고픈 신체적 상태를 넘어 영혼의 중심이 텅 비어버린 듯한 지독한 공허함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 상태를 뜻합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는데 워치엔 왜 자꾸 허기가 떠요? 그거 밥 달라는 신호 아냐? 영혼이 고파서 그래. 인생에 가짜 말고 진짜가 하나도 없어서. 알 수 없음. 내 마음인데도 나조차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혹은 상대방의 알쏭달쏭한 태도 앞에서 워치조차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복잡한 상태입니다. 내 워치가 지금 고장 났나 봐. 계속 알 수 없음이야. 분명 슬픈데 웃음이 나고 화가 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해.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주 복잡한 거죠. 난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거나 상대방이 예고도 없이 훅 들고 들어오는 날 것의 진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덥석 손을 잡으시면 제 워치가 난감으로 도배되잖아요. 난감해 하라고 잡은 거야. 그래야 내 워치 속에 하루 종일 떠있던 초조함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
격한 수치. 세상에 내 가장 못난 밑바닥이나 자존심을 들켰을 때 혹은 타인의 무례한 계급질로 인해 영혼이 발가벗겨진 듯한 깊은 치욕감과 부끄러움입니다. 무직이라는 말에 격한 수치가 나타났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지금은 준비하는 감독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설렘. 무채색 같던 메마른 일상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낯설고도 간지러운 감정의 파동.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해 숨이 가빠지는 상태입니다. 설렘 지수 올라갈 때마다 불빛이 너무 번쩍거려서 눈이 부셔 죽겠네. 이거 손으로 안 가려져. 내 심장이 내 말을 안 들은 지는 이미 오래됐거든. 실망. 기대했던 세상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혹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현실과 비겁하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순간입니다. 결국 감독님도 그 제작사 조건에 맞춰서 대본 수정하신 거예요. 지금 실망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무겁게 박히는지 아세요? 미안해. 나도 내 무가치함이랑 매일 싸우다 보니까 지쳐서 아주 잠깐 비겁해졌어. 걱정. 내 안위보다 상대방의 상처가 깊어질까봐 혹은 상대가 무너질까봐 온 신경이 그쪽으로 곤두서서 요동치는 연민과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너 밤새 한숨도 안 잤지? 내 워치가 온통 걱정으로 진동하잖아. 제발 아프지 좀 마라. 누가 누구 걱정을 해요. 난 끄떡없어요. 놀람.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상대방의 거침없는 진심이나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를 마주했을 때 겪는 감정적 충격과 신선함입니다. 나를 추앙한다는 그 말에 놀람지수 최고치 찍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세상이 널 알아주지 않아도 내 눈엔 제일 고귀하다는 뜻이야. 통쾌.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한 번에 뚫리는 듯한 시원하고 짜릿한 감정. 단순한 기쁨과는 달리 부당함을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해소의 순간이 강렬할수록 더욱 깊이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워치에 통쾌가 떴는데 나 지금 좋아해도 되는 건가?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거든요. 당연하지. 통쾌 뒤에 뭐가 올지는 그때 가서. 후회. 이미 지나가버린 선택 앞에 다시 서서 달랐더라면 어땠을까를 끝없이 되묻는 감정.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 하지 않은 것, 놓쳐버린 순간에 대한 아쉬움까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어제 말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뜰 것 같아. 이제는 할 말을 속에 남겨놓지 말아야겠어.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가치를 남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려다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증명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낸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을 살아낸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드라마로 한국어 공부하는 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랑 다를 게 있어. 어차피 자막 보면서 내용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막 없이도 들리는 표현이 생기거든. 특히 일상적인 대화나 감정 표현은 교재에서 배우는 것보다 드라마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 같아. 드라마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귀로 직접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드라마는 자막 없이 보아야만 한국어 실력이 늘 수 있다.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드라마보다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드라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 모두 아시죠? 실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은 드라마 보기입니다. 드라마로 한국어 공부하는 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랑 다를 게 있어. 어차피 자막 보면서 내용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막 없이도 들리는 표현이 생기거든. 특히 일상적인 대화나 감정 표현은 교재에서 배우는 것보다 드라마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 같아. 드라마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귀로 직접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